이처럼 한화병원과 성조라는 아이씨 왜 이래 체르노빌 네. 혈당 측정기에 사용되는 반갑습니다. 인문대학 담당 피음이 중어중문학과 2학번 서지원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소개시켜드릴 학과는 바로 중어중문학과입니다. 중어중문학과는 간단하게 중국의 언어와 중국의 문화에 대해서 배운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먼저 저희 학과의 커리큘럼부터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학과는 1학년부터 4학년까지 초급, 중급, 고급으로 나누어서 회화 수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또한 문어 수업도 1학년 2학기 때부터 개설되어 있습니다. 먼저 회화 수업부터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회화 수업에서는 여러분들이 이 딸기라는 한자를 보고 중국어를 배우지 않은 친구들은 바로 읽을 수가 없기에 한어병음이라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한어병음은 알파벳으로 된 발음 기호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이 한어병음을 배우고 난 후에는 딸기는 자오메이라고 읽는구나 라고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중국어엔 성조가 4개가 있기 때문에 발음이 같더라도 성조가 다르면 다 다른 단어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중국어에서는 성조가 꼭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한어병음과 성조라는 기초적인 지식들을 배우게 되면 이 딸기는 단가요? 혹은 여러분들이 흔히 아시는 니 칠판너와 너 밥 먹었니? 와 같은 문장들을 만들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제 회화 수업에 대해서 살펴봤고 문화 수업에 대해서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화 수업에서는 중국의 국기에 담긴 의미, 그리고 중국에는 국화는 따로 없지만 중국인 사람들이 좋아하는 꽃, 그리고 중국의 행정구역과 소수민족, 마지막으로 중국의 국가에 대해서 배운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흔히 하는 질문에 대답을 드리면서 이 학과 소개를 마쳐볼까 하는데요. 여러분들이 흔히 저에게 저는 외국어 고등학교를 나오지도 않았고 중국어를 배우지도 않았는데 중어중문학과를 가도 될까요? 라고 하시는 친구들이 많은데 저의 대답은 당연히 가능하다입니다. 저희 학과에서는 미학습자 분반과 기학습자 분반 이렇게 두 분반으로 나누어서 수업을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미학습자 분반에 들어가시면 교수님들이 기초부터 탄탄하게 설명해 주시기 때문에 중국의 언어와 문화에 관심이 많은 친구들이라면 충분히 즐겁게 수업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학과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생명과학과 미니전공알림을 맡은 이승훈 피움입니다. 여러분은 생명과학 하면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식물이 떠오르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미생물이 떠오르는 사람도 있겠습니다. 또 어떤 친구는 유전자가 떠오를 수도 있겠네요. 생명과학과는 이와 같이 생명, 생물 이런 것들에 관련된 것을 배우는 학과입니다. 생명과학과는 이런 생명들이 움직이는 원리를 이해하고 그 원리를 바탕으로 응용하고 그거를 다른 분야에 적용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는 학과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조금 이해가 어려울 수도 있어서 제가 예시를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여러분은 움직이는 식물에 대해서 알고 계시나요? 이 식물은 바로 미모사라고 하는 식물인데요. 이 미모사라는 식물은 저희가 건드리면 움직이게 됩니다. 한번 영상과 함께 미모사를 한번 감상하고 오시겠습니다. 네, 이렇게 미모사를 저희가 함께 보았는데요. 미모사의 움직이는 원리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모사는 잎과 줄기가 만나는 이 부분이 엽침이라고 하는 부위인데요. 이 엽침이라는 부위는 두 개의 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방 안에는 물 분자가 가득 차 있게 되는데 우리가 그걸 미모사 잎을 건드리게 되면 물 분자가 빠져나오면서 움직임을 만들어내게 되는 것이죠. 자극을 주었을 때 움직이는 이러한 원리를 바탕으로 자극이 주어졌을 때 움직이는 관절을 만들거나 인공 근육을 만들기도 하는 등 여러 분야에 적용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렇게 생명과학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았는데요. 그렇다면 생명과학과에 들어오게 되면 어떤 과목들을 배우게 될까요? 우선 1학년 때는 일반 화학 실험이나 일반 생명과학 실험과 같은 여러 실험 과목들을 통해 배운 내용들을 증명하는 과정들을 배우게 되고요. 그리고 화학이나 생명과학 등 기초 과목들을 배우게 됩니다. 이러한 기초 과목뿐만 아니라 나중에 미모사가 움직이는 원리와 같이 생물이 움직이는 원리에 대해서 배우는 기계생물학, 그리고 강이나 호수 등에 사는 생물들의 생태나 어떻게 그곳에 적응해서 살아가는지를 배우는 감수생태학, 그리고 밑에 기사처럼 해바라기가 방사능을 흡수하는 원리를 이용해 환경오염을 해결한 사례가 있는데요. 이러한 생물의 원리를 이용해서 환경 문제를 해결하는 환경생물학 등을 배우게 됩니다. 이렇게 생명과학과에서 배우는 과목들에 대해서 알아보았고요. 생명과학과를 나오게 되면 어느 분야로 취업을 할 수 있을까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생명과학과를 졸업하게 되면 여러 가지 업무를 하며 우리가 흔히 아는 대기업들에 진출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과목들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배우는 대학원에도 진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뿐만 아니라
생명과학과 관련된 분야를 창업을 하거나 교직이수 과정을 통해 생명과학 교사가 되거나 그리고 변리사 그리고 과학 전문 기자로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창업 분야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면 생명과학이라는 학문 자체가 매우 다양한 분야, 다양한 생물들을 다루기 때문에 우리가 지구상에 알려지지 않은 생명적인 원리 그리고 이용되었지 않았던 원리들을 이용해서 여러 창업 분야로 진출을 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생명과학과 미니 전공알림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부산대학교 화학과에 재학하고 있는 구기피우미 이예빈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제가 재학하고 있는 화학과에 대해 설명을 해보려고 해요. 화학은 물질을 원자와 분자 수준에서 탐구하는 과학입니다. 화학과는 자연과학대학 소속으로 순수학문의 특성을 강하게 띠고 있지만 새로운 화합물의 합성 과정을 연구한다는 점에서 응용성 또한 높은 학과라고 할 수 있어요. 화학과에 입학하게 되면 화학의 5가지 세분화된 영역에 대해서 배우게 됩니다. 유기화학, 무기화학, 분석화학, 생화학, 물리화학이 그 내용이 돼요. 첫 번째로 유기화학은 그래핀, 탄소 나노튜브와 같은 탄소화합물들에 대해서 연구하는 분야입니다. 무기화학은 유기화학에서 다루는 탄소화합물을 제외한 모든 원자들에 대해서 연구하는 전공 과목이에요. 다음으로 생화학은 생명과학과 화학이 결합된 학문으로서 생명체 내에서 일어나는 화학 반응에 대해서 주로 배웁니다. 다음으로 물리화학은 물리학과 화학이 함께 결합되어 화학과에 들어와서도 물리학을 열심히 배운다는 점 잊지 말아주세요. 마지막으로 분석화학은 모르는 물질에 대해서 분석하여 어떤 물질이 얼마나 들어있는지를 분석하는 화학의 한 분야입니다. 이렇게 이론 과목뿐만 아니라 실험 과목도 함께 개설되어 직접 레포트를 쓰고 공부하는 과정에서 화학에 대한 심도 깊은 공부가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화학과와 항상 비교되는 학과인 화학공학과와 화학과의 차이점을 설명해 드릴게요. 두 학과의 직관적인 비교를 위해서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여 우리가 가장 많이 접했던 약 타이레놀을 들고 왔습니다. 타이레놀을 어떻게 생성하여 사람 몸의 통증을 줄이는가는 화학과에서, 이런 약들을 얼마나 많이 효율적으로 생산하는지는 화학공학과에서 배웁니다. 즉, 화학공학과는 화학을 기반으로 한 공정 및 공학을 배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더 관심 있는 분야를 파악하셔서 후회 없는 전공 선택이 되시길 바라요. 무궁무진한 발전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화학과에서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